2차 방정식 개념 다 기억나요?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 기본 꼴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해구하는 방법, 근해 공식 다 쓸 수 있어요. 빨리 얘기 좀 해봐요. x는 얼마?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짝수 공식 다 쓰고 있죠. 그죠? 쓸 수 있어? 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얼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얼마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근해 공식 다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주어지면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 가능하죠. 오케이? 판별식 뭐 볼 때 하는 거야? 판별식은 근해 개수를 구할 때,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어떻게 사용해? 루트 안에 있는 부분, 풀마 뒤에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사용하고 혹은 짝수 판별식 뭐 가능해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을 판별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의 판별식이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판별식이 0이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 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기억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용할 수 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야? a분의 c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 더 만약에 2차 방정식을 주는데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이다 라고 줬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이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조건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두 근이 모두 양의 실근이다. 일단은 실근 조건이 나와야겠죠. 실근 조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0이랑 같다면 얘네들은 실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어떤 거 쓸 수 있어? 아, 알파랑 베타랑 합치면 얼마겠구나? 양수겠구나. 그치? 세 번째.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양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의 실근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실근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돼? 음수 알파 베타가 양수다 쓸 수 있어야 됐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두 실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러면요. 부호가 다르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자,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같이 볼 거예요. 47페이지 1번 풀어보죠. 자, 풀어보고 같이 풀이보고 풀어보고 같이 풀이보고 할 거야. 4번 그죠? 빠르게 같이 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알파다 이렇게 주어준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뭘 쓸 수 있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어떻게 하면 돼?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 그치?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1 풀 2m 풀 m 마이너스 4는 0이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러므로 m이 얼마야? 3m이 3이니까는 m이 얼마? 1이다 이렇게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m에다가 1을 채웠어. 그러면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겠고 얘의 두 근을 구하는 문제죠. 나머지 한 근을 구하면 되죠. 알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 얼마? 마이너스 3과 1로 쪼개진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x값이 3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알파가 얼마? 알파가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둘의 합이 4다. 이렇게 하는 문제. 다음 4번 해보죠. 4번 답 얼마? 마이너스 8분의 7 맞았나요? 오케이. 자, 빨리 같이 보죠.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리고 알파 베타가 얼마?
2분의 4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통분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알파, 알파 제곱, 베타, 베타 제곱 붙이는 거죠.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통분하면 얼마?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값이 필요하네. 어떻게 하면 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얘의 값이 얼마? 얘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9 그리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할 수 있나요? 이렇게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얘를 구하는 방법 얼마야 얘는?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가 되겠죠. 분모 1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분모 곱한 게 얼마? 이렇게 곱한 게 8 분자가 이렇게 곱한 게 7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 6번 시작. 6번 A 답 얼마? 3 오케이 할 수 있습니까? 자 빠르게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라고 했으니까 내가 두 근을 어떻게 두면 돼? 하나를 알파로 잡고 하나를 3알파 이런 식으로 두면 되나요? 그죠? 3배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첫 번째 바로 뭐가 나와?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3알파가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예요?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둘을 곱한 거 3알파 제곱이 얼마가 나오면 돼? A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알파랑 A에 대한 식이 나왔으니까는 연립하면 되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A 대신에 여기다 3알파를 이렇게 대입할까요? 됐어? 가능해? 그러면은 요때 여기에다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얼마야? 3알파 제곱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4알파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알파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수분해 3, 1, 1, 1,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에 3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알파가 얼마란 얘기? 3분의 1 또는 1 이렇게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뭐 구하는 거예요?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알파가 3분의 1이랑 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여기 있는 뭐 요 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3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9분의 1이고 A가 정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알파 자리에다가 1을 넣어야지 정수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1이 돼야 된다 확정이 되고 3알파 제곱에 1을 넣으니까는 A가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왜 틀렸는지 찾았어요? 다음 8번 답 얼마? 마이너스 3 나와야 돼요. 빨리 봐봐. 맞았어도 한번 보면서 잘 풀었는지 점검하고 틀렸으면 당연히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다들 맞고 있는데 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 첫 번째. 얘네 둘을 두 근으로 하고 x의 개수가 1이다 주어졌죠. 식 그냥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얼마죠? 4가 되고 두 근의 곱 얼마야? 여기는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니까 합차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얘 곱한 게 4, 얘 곱한 게 얼마? 1.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왔나요? 두 근의 합과 곱. 됐어?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4고 곱이 5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 제곱이죠. x제곱 합이 4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x. 이래야지 둘의 합이 4인가요? 그쵸? 두 근의 곱이 5가 나오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 얘분의 얘 이렇게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A가 얼마? 마이너스 4, B가 얼마? 5가 되니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8 플러스 5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다음 10번. 자, 10번 같이 볼 테니까 보세요. 가우스 문제 꼭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가우스 X 처음 보는 사람 없죠? 이 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가우스 X는 뭐야? 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최대 정수예요. 그러니까는 얘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이 x를 포함하는 이 부분에서 작거나 같은 이 부분 안에서 가장 큰 정수를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가우스 x의 정의야.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가우스 x 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요.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수가 나오기 위한 x의 범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우스 x를 계산을 했더니 가우스 x가 3이래.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가우스 값이 3 나오기 위한 x의 범위는, 만약에 이런 답이 나왔다고 치면,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잖아. 걔네들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는 3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 미만이 되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가우스 x가 3이다라는 얘기는, 아, 정수값이 3이야. 그러면 어떤 애들, 예를 들어서 3.1 얼마예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중에서 최대 정수 얼마야? 3과 7분의 1, 막 이런 게 있어. 얘가 값이 얼마야? 3.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x값을 찾는 방법이 x는 3 이상 4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 2, 1 얼마야? 3, 1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 맞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2 가우스 x 이렇게 해서 플러스 3 그리고 가우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됐죠. 그리고 얘의 가우스 x 값이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야? 인수분해 했으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1 이렇게가 나오겠죠. 근데 이 나온 답이 둘 다 답이에요? 아니야. 왜? 얘는 정수가 나와야 돼. 얘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가우스 x 값이고, 그러면은 그냥 x 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우스 x 값이 1 나오기 위한 x 값의 범위가 답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x가 1 이상 2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되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음 13번. 답 몇 번? 1번. 맞았나요? 자, 빠르게 봅시다. 거기 문제 중요라고 써있죠, 그죠? 중요하대요. 알아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라도 허근이 된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허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뭐 해보면 돼? 뭐 해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네? 판별식이. 그쵸? 얼마?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얘가 허근 나올 조건을 한번 보죠. 그죠? 그러면 얘가 허근 나올 조건 얼마야? 판별식이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허근. 됐어? 그 다음에 얘가 허근 나올 조건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짝수 판별식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짝수 판별식 얼마?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 m 풀 3 얘가 나오겠죠. 얘가 0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허근이 나오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m이 1보다 크다니까는 m이 얼마? 4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제가 허근이 나올 조건. 됐어? 그럼 얘가 허근이 나올 조건은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여기가 얼마? m이 3보다 크다. 이게 얘가 허근이 나올 조건. 이해됐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허근이 나올 조건이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을 합치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자, 얘가 허근 나올 조건은 어디냐면은 4분의 1부터 해가지고 이거보다 큰 이 부분이야. 그지? 이 2차 방정식이 허근 나올 조건은 어디야? 3보다 해가지고 얘가 여기에요. 됐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허근 나올 조건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그냥 여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허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m이 4분의 1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야겠죠. 됐어요? 이해돼요? 16번. 일단은 답은 2번. 자, 같이 보자. 일단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 일단은 요 개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빨리 집중해서 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래요. 알아야 해요. 이렇게 심화 문제로 나오면 나온다고. 그럼 우리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2차식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XY 말고 X에 대한 2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2차식이 X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막 이런 식으로 쪼개졌어. 이렇게? 그러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두 근을 구했을 때 걔네가 나와야 해요. 자, 근데 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XY가 섞여 있죠. 그죠?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2 x 제곱이 될 거고 x 1차항이 얘랑 얘니까는 얼마? y 마이너스 1x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니까는 y 이걸 묶을까? 이렇게 해서 얼마?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겠죠.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x, y가 막 섞여 있을 때 얘를 단일 문자 취급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항이 3개로 바뀌었죠. x 2차항, x 1차항, 얘가 상수항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내림차순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구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 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x는 얼마야? 4분의 2a분의 그치? 얼마? 마이너스 뭐 y 마이너스 얘가 여기 들어갈 거고 풀마 루트 안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d라고 할게요. 쓰기 귀찮으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엮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엮여야만 제곱이랑 루트를 지우고 루트를 벗길 수가 있는 거고 4분의 어쩌구라는 근 하나, 4분의 어쩌구라는 근 하나가 나오면서 두 1차식의 곱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개념 이해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2차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D 부분을 구하면 얘가 어떻게 돼? B제곱, 그죠? Y-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8AC, 이렇게 해서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M, 이렇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자, 저 부분을, 루트 안의 부분을 구한 거야. 그러면은 얘를 구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 Y제곱, 8Y제곱이니까 얼마? 9y제곱, 그 다음에 y 1차항은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16y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8y. 상수항이 여기에서 1이 그냥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8m 이렇게가 정리가 되네.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D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서 구했어.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야 되면 돼? 얘가 만약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벗기면서 이 근이 그 1차식이 나올 수 있고 근이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야?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런 걸로 내가 만들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만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을 써야겠죠?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돼요.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능하네요. 그죠? 짝수 판별식 얼마야? B' 제곱 얼마? B' 제곱 81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얼마? 9 얘가 C예요. 그죠? 얼마? 마이너스 9 플러스 72m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걸 만족하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1차 그 해가 1차식 두 개가 나오니까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n값 얼마? m이 얼마예요? 72인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2 이렇게가 나오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20번 시작. 답 얼마? 1번. 자,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당연히 못 풀겠지 이러면 안 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있는 얘의 두 근이 이거래. 그럼 바로 꺼내야지. 뭘 꺼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베타가 얼마? B.
B 이런 식으로 바로 꺼낼 수 있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얘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꺼낼 수 있어야 되지.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한 근과 알파 베타라는 얘 두 근을 더한 게 얼마? 5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아이와 알파 베타를 곱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잖아. 그러니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자리에 B를 집어넣으면은 풀 B가 5다?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얼마? B니까는 둘을 곱한 게 얼마야?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는 거니까는 내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곱셈 공식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연립해서 A, B를 구해버릴 수 있지만 그걸 구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 맞나요? 그리고 얘는요 A, B가 3 맞나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애는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B 이므로 맞아? 그러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는 25 그리고 풀 2 곱하기 3의 6 해서 3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 다 됐으면은 23번 시작. 23번 같이 보죠. 해본 적 있죠? 알아야 되는 문제죠? 정답은 5번. 빨리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fx라는 2차식을 주고 얘의 해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죠. 그죠? 두 분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fx가 2차 방정식이 아니네.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요. 됐어? 그러면은 fx는 내가 여기 뒤에다가 0을 붙여주면 얘는 2차 방정식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그냥 알파 하나랑 베타 하나라고 이렇게 잡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구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로 잡는 순간 이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나오고 x자리에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겠죠. 두 근이니까는.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에 알파 베타가 얘네들의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두 근의 합은 얼만데? 두 근의 합은 얼마? 3. 두 근의 곱은요? 6.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x 대신에 2x-3을 대입했다라는 얘기죠. 어떤 함수에서 x 대신에 2x-3을 집어넣었어 라고 바뀐 거야. 그지? 근데 이 부분을 2x-3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잠깐 치환한 거야. 여기 있는 얘는 ft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랑 모양이 또 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결국에 얘의 t값, 얘의 x값이죠. 얘의 x값과 얘의 t값은 같다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얘의 t값은 얼마가 돼?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왜? 얘랑 2차 방정식을 똑같이 맞췄으니까는 얘의 x값도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해요? 돌려놔야겠죠. t값을. 어떻게 돌려놔? t가 원래 뭐였는데 2x-3이라는 아이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그러면 x로 돌려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x로 돌려놓으면은 결국에 두 근이 어떻게 돼? 풀 3의 나누기 2니까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3 하나랑 2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한 번만 더 정리해. 다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잡았을 때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내가 잡았죠. 그죠? 그러면은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는 순간
이렇게 잡은 거고,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의 x자리 2x-3 이 부분을 t로 치환하면은 ft는 0 이렇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얘랑 얘는 완전히 그냥 같은 모양이야. 같은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미지수만 다를 뿐이죠. 이해됐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는 얘의 x값도 얘의 t값도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할 수 있겠어? 치환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치환을 돌려놨을 때 2x-3 값이 알파랑 베타구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때의 x값이 3, 2항 2 나눠서 얘랑 얘가 실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무슨 문제야? 두근의 곱구하시오예요. 얘네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거야? 4분의 알파 풀 3, 베타 풀 3이죠. 그죠? 그 곱셈공식 풀어보자. 얼마? 알파 베타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상수항 9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얘가 두근. 그러면은 알파 베타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4분의 6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 9 풀 9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얼마예요? 15, 24니까는 6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겠죠. 할 수 있어? 25번. 답 얼마? 2분의 3 또는 3분의 2 두 개가 나오네요. 됐어? 맞았나요? 빨리 같이 보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거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는 내가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뭘로 두면 돼? 2알파랑 3알파로 둬야지 생각했나요? 이렇게? 두 근의 비가 2대 3이니까는 2알파랑 3알파로 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에다가 근을 이렇게 잡는 순간 내가 뭘 쓸 수 있어? 근각에서의 관계 가능해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야? 두 근의 합이니까 5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두 근의 곱 얼마예요? 6알파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k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이 둘을 연립방정식해서 알파랑 k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연립 2차 방정식이죠? 뭐 아직 단어는 안 넘어갔지만 우리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야. 1차를 2차에 대입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대입하기 위해서 k는 얼마? 5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는 k 자리에 내가 얘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한쪽으로 몰아서 얼마? 6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돼야 안 돼? 2, 3, 1 되나요? 됐어?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결국에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되죠. 그죠? 알파에 대한 조건이 특별히 없으니까는 얘네 둘 다 답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때 k 구하기 어떻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어디다가요? 여기다 집어넣죠. 이렇게 알파에다 넣으면. 그러면 알파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얼마? 2분의 5 마이너스 1 얼마예요? 2분의 3. 그러면 알파에다가 3분의 1 넣으면은 3분의 5 마이너스 1 얼마? 이렇게 된다라고 풀면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빨리 방법 알아둡시다. 두 근을 2대 3이라고 주면은 2알파, 3알파 잡으면 된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다. 연립 2차 방정식이지만은 내가 해서 알파랑 k를 구해내면 된다. 됐어? 다음 28번. 자, 이거 한번 봐요. 개념대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풀이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개념 때는 얘네들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번 다 배웠잖아. 진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워보죠. 첫 번째로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이에요. 문제에서 F알파랑 F베타가 같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를 주어져요. 뭔 뜻이냐면은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F알파랑 F베타가 같다? 만약에 얘네 둘이 0이라면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질까? 자,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의 Y값이죠. 그죠? X자리에다가 베타를 넣었을 때의 Y값이에요. 그 값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F에다가 A, 어떤 식에다가 A 집어넣었더니 0 나왔다. 뭔 뜻이야? X-A를 인수로 갖는다예요. 알고 있어요? 인수 정리?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2X-3에다가 이런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했어. 이렇게? X에다가 1을 대입해. 그러면 어떻게 돼? 0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수예요, 얘가. 그죠? 알고 있어? 이렇게?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3이 이렇게인데, X에다가 1 대입했더니 얘가 식이 0이 나왔어. 그러면 인수란 뜻이야. 다시. 만약에 F 알파 값이랑 F 베타 값을 주었는데, 걔네 둘 다 0이래. 그러면 뭔 뜻이에요? 얘는? 이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라는 2차 방정식이구나. 물론 여기에 개수는 모르지만. 이해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다가 0을 안 줬어. 0을 안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값? 얘네 둘 다 K예요? 막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K가 나와야 되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K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식을 내가 바로 쓸 수 있어요. 뭐예요? X-알파 그리고 X-베타 0이면 이대로 끝이죠. 그죠? A 집어넣고 0이면 이대로 끝인데 얘가 이런 식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X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K야. 그치? X에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K야. 이렇게? 얘네들의 두 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F 알파가 2고 F 베타가 2다 라는 걸 보는 순간 이 알파 베타가 근인데 두 근인데 얘가 2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X-알파 곱하기 X-베타 그 다음에 얘가 얼마?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구나. 이렇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물론 여기는 A에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이제 얘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끌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리고 fx의 이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죠. 여기가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나요? 오케이? 풀이랑 다른 풀이거든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심한 문제 가면은 계속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주는 순간 여기에 있는 얘가 2다 라고 주는 순간 얘가 한 근, 얘가 한 근. 근데 0이 나왔으면 나눠 떨어졌지만 2가 나왔다는 얘기는 x-알파 곱하기 x-베타에다가 플러스 2 이런 식이구나 라고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갖고 올 수 있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러면 갖고 오면은 이렇게가 되겠죠. 알파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갖고 오면 얼마? 이렇게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생각할 수 있겠어? 다음 32번. 답 얼마? 1. 빨리 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기는 하죠. 자,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이게 키포인트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주어졌어.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은 양수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일단은 양수는 모두 실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양의 허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양의 허수, 음의 허수? 허수는 양수, 음수에 껴주지 않아. 그래서 허수끼리는 자, 예를 들어서 i랑 2i랑 누가 커요? 누가 커? 허수는 대소비교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양수도 음수도 아니고 수직선 사이에 수직선에다가 올릴 수도 없고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좌표 평면에다가 허수 여기가 i, i예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 수직선 위에 좌표 평면 위에 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점은 없어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결국에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는 순간 얘는 허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뭔 뜻이야?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판별식이 0. 그러면 실수겠네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은 두 근을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두 근 모두가 양수라면은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양수겠네요. 양수 플러스 양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야 돼? 두근의 곱이 어떻게 나와요? 두근의 곱이 양수겠네요. 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겠네요. 이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떠올랐죠? 그죠? 오케이? 여기는 이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보는 순간 얘네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왜? 얘네들이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됐죠? 첫 번째 그러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저기서 못 쓰면 돼. 짝수 판별식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짝수 판별식 얼마? k-4의 제곱 바로 풀죠. 얼마예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이렇게가 나와야 되고, 그지? 두 번째 마이너스 ac니까는 마이너스 ac 얼마? 마 k제곱 마 2얘가 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고 여기는 8k 넘겨요. 8k가 얼마? 여기가 14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와요? 2로 약분 4분의 7 이하. 됩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조건이야? 얘가 두근이 실수다라는 조건이죠.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두근의 합이 양수다. 두근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 2k 마 8. 이게 두근의 합, 잠깐만. 마이너스 2k 풀 8. 이게 두근의 합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얘가 양수다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넘겨서 k는 얼마? 3인마. 알 수 있어? 오케이? 가능? 세 번째. 두근의 곱이 양수다. 어떻게 하면 돼? 두근의 곱이 얼만데? 얼만데? k제곱 플러스 2죠. 그죠? 얘가 양수다. 뭐 할 수 있어요? k제곱 플러스 2가 양수다.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그냥 무조건 성립 아니야? k가? 됐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 둘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왜 무조건 성립인지 알고 있어? k에다가 실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 제곱이니까 양수고 플러스 2 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다 가능. 됐어? 자, 그러면은 내가 뭘 생각하면 돼?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걸 찾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셋 다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는 어차피 다니까는 얘네 둘의 공통을 찾으면 되겠죠. 얼마? 4분의 7부터 시작해서 얘 이하 부분. 됐어? 그 다음에 쟤 얼마? 4부터 시작해서 얘 미만 부분.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공통 부분은 얼마? 여기. 됐어? 그러면은 K가 결국에 정수 K 구하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디가 나와야 돼? 4분의 7. 아, K가 범위가 4분의 7 이하면은 셋 다 만족시킨다고요. 됐어요? 생각할 수 있어? 그 중에 최대 정수야. 어디야? 4분의 7보다 작은 부분의 최대 정수. 1점 얼마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K의 최대 정수는 1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X 2차 방정식을 주고 얘네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줬죠. 그죠? 그럼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거, 뭐 꺼낼 수 있는 거 꺼내봐. 알파 플러스 베타 가능하죠?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거. 그리고 알파 베타 얼마? 뭐 이런 거 꺼낼 수 있고. 그리고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졌으니까는 X자리에 알파랑 베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가능한가요? 그러면 알파 대입했을 때 얼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거 가능. 베타 집어넣었을 때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것도 가능. 됐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잘 보니까 어때? 여기는 3차, 2차 이게 있는데 여기는 요만큼이 있네요. 이해됐어? 요만큼이 얼마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얼마? 1이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1이고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얘도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결국에 그러면 조금 간결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세제곱 플러스 2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만 내가 구해내면 되니까는 전개를 해보는 거죠. 그럼 전개하면 얼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곱해지니까는 결국에 알파 베타의 세제곱 이런 게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이니까 얼마?
세제곱이죠. 2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런 게 나오겠네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다? 2는 4다. 이렇게가 정리가 되겠죠. 플러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알파 베타는 얼만데? 알파 베타는 일단 마 1. 그치? 그러면 마 1의 세제곱이니까는 얘 얼마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요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옵시다. 어떻게 구하면 돼?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곱셈공식 변형. 그치? 곱셈공식 변형이랑 인수분해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곱셈공식 변형이 더 편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쓸 수 있죠?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얼마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얼마?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갖고 오면은 다시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야겠죠. 할 수 있겠어요? 39번 시작. 살짝 응용된 꼴이죠. 왜냐면은 여기가 fx는 0 이런 꼴을 주지 않았으니까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fx 플러스 1은 0의 이 두 근이 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생긴 이 함수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는 결국에 그 x자리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y자리에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 알파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고 f 베타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식의, 이 2차 방정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는 x자리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결국에 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냥 fx는 0이라는 이런 2차 함수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 두 근이. 얼마?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t로 치한 이렇게 연습했죠? 그죠? 그러면은 ft라는 아이의 2차 이제 함수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뭐 만든 거야? 이 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함수의 t값이 결국에 얼마란 얘기야? 얼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란 얘기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t 다시 돌려놔. x-2라는 애가 알파 플러스 1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베타 플러스 1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x는 누구란 얘기야? 알파 플러스 3이랑, 그리고 베타 플러스 3이 얘의 두근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두근의 곱을 구하시니까는 어떻게 하면 돼?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3의 알파 베타 3알파 3베타 하고 9 이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갖고 오면 되겠죠?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아주 좋아졌네, 그지? 알파 베타가 얼마? 4.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는 6 얘를 구하는 얘기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48번 같이 한번 볼게요. 빨리 보자. 뭐 최고 난도 문제라고 해서 너무 쫄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고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어려운 문제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두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줬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두 근 모두 음수다라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란 얘기는 뭐야? 두 근이 모두 음수란 얘기는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왜? 음수란 얘기는 실수란 얘기예요. 그죠? 이거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근 모두 음수니까는 두 근의 합 얼마? 음수가 나와야 되고, 두 근의 곱 얼마?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죠? 이 과정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래. 잡을 수 있게 좋죠. 그죠? 얘 한 근이 알파라고 준다면은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두면 되겠네. 대한 여기서 알파가 음수고요. 됐나요? 이렇게?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한 근을 알파, 그리고 3배니까는 3알파로 두는 거야. 됐어?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뭘 쓸 수 있어? 근각의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야? 4알파는 이란 식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두 근의 합은 얼마? 얼마? 2m 그냥 분배 마이너스 4 이런 거. 그죠? 알파 m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 3알파 제곱은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야겠죠. 어떻게 나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네 둘이 연립해서 알파랑 m 구해야지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위에는 1차, 아래는 2차. 어떻게 해? 1차 정리해서 2차에 대입.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알파는으로 바꿀까요? 이렇게? 왜냐면은 나는 m의 정보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알파는으로 바꾸면은 그러면은 알파는 4로 나누게 되는데 2 약분되네요. 그래서 2분의 얼마? m-2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알파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3에다가 그리고 바로 제곱 할 수 있어? 얼마?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만 풀면 되겠네. 그치? 어떻게 하면 돼? 4를 양변에 곱해. 이렇게? 그러면 4를 양변에 곱하면은 얘 곱해서 얘는 없어지고 이쪽에다 4 곱하면 되고 3 분배하면은 3m 제곱 마이너스 12m 풀 12 이쪽에는 4 곱하면은 4m 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몰아버립시다. 얼마? m 제곱 12m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10이 넘어가면 얼마? 4는 0. 이거 뭐야? m 플러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러면서 답이 m이 얼마? 풀마 2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냥 결정됐네. m이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네. 이렇게 해서 m 값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까지 확인해 봐야 돼? 두 근 모두 음수라고 했으니까는 이 정보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어떻게 쓰면 돼? 바로 짝수 판별식 갖고 오죠. 그러면 얼마?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나와야 돼. 그치? 이거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m-2의 제곱이네.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얘가 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돼? m은 이거 모든 실수네요. 그죠? 왜? m이 그냥 뭐가 됐든 상관없이 실수에다가 2 빼면 실수고 제곱하면 실수니까는 무조건 0 이상. 맞아? 그러면 얘는 부정. 다 가능. 오케이? 그래서 m에다가 뭐 들어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란 얘기죠. 그죠? 두 근의 합이 얼만데? 두 근의 합이 얼마? 2m? 아니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 2m 마이너스 4 얘가 얼마?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m이 어떻게 나와? m은 얼마야? 2 미만. 됐어? 이게 하나가 나오고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나와야 되죠. 두 근의 곱 어디?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얘가 두 근의 곱이 얼마? 양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1, 마니까는 m이 m-2 하나, m-1 하나에다가 여기가 양수.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야 돼? 풀풀 아니면 마마 양쪽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범위가 어떻게 돼? m은 1 미만, m은 2 미만. 할 수 있어요? 2차 부등식.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 뭘 성립해야 돼? m은 n값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m은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만족하는 그런 사이에서 n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보니까는 m이 2 미만, 요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얘는요, m이 1 미만 하나, 그리고 여기서 2초가 하나. 이 부분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둘을 모두 만족하기 위한 m 부분 어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m은 1 미만이 나와요. 그쵸? 그럼 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얘의 값을 구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 마이너스 2만 가능하겠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